그럼 19살에 낙찰받은 저의 첫 부동산 물건 중간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탱크 옥션이라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에서 경매나 공매 검색 가능합니다. 이렇게 밑에 토지 건물 현황도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도전을 못 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폴라리스 유진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투자를 하고 있으신가요? 저는요, 투자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관심 가져가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또 경험이나 시도해볼 수 있는 자산들을 찾아서 투자를 꾸준히 해오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 그동안 이제 나이 제한으로 투자하지 못했던 자산들을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컸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비트코인과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나서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니, 대체 어떻게 19살이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그리고 왜 굳이 경매를 선택하신 거죠? 이런 질문들이 많았었어서 오늘은요, 19살에 경매로 취득한 저의 아파트 투자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매력적인 투자 방식으로 많은 인식이 심어져 있죠. 부동산 경매는 다른 부동산 투자에 비해 적은 자본으로 좋은 물건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부동산 경매는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는다. 그러나 경매의 복잡한 과정과 리스크로 인해 주저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전 듣도 못한 단어와 과정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기 쉬워서 그런 도전들을 망설이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요, 2023년 19살에 경매를 도전하게 되었거든요. 2023년 한 해 동안 제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의미 있는 활동들을 꾸준히 해왔었어요.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해오면서 기초 지식들은 계속 쌓아가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성인이 됐다고 해서 바로 서울 부동산 투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광역시 위주로 찾아봤고 대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 많은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그 고민 끝에 도전을 했죠. 오늘 영상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럼 19살에 낙찰받은 저의 첫 부동산 물건 중간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투자한 지 거의 한 1년 2개월 정도가 돼가고 있는 저의 첫 경매 물건. 낙찰가는요, 2억 7,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실거래가는 가장 최근 두 건을 기준으로 해서 3억 200만 원, 그리고 3억 800만 원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저의 낙찰가보다 현재 약 3천만 원 오른 금액에서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1년차 수익률 대략 한 30% 정도입니다. 제가 8월에 낙찰받아서 12월 30일에 월세 세팅까지 완료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월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시도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경험해본 부동산 경매 투자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 경매의 장점. 가장 첫 번째 장점은 안전 마진이 확보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점 중에 하나죠. 시세보다 훨씬 싸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레버리지 이용이 용이합니다. 경락 잔금 대출을 통해서 본인의 조건에 맞게 대출금을 빨리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종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도전을 못 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단점이죠, 단점. 자, 근데 여러분들, 부동산 경매의 단점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바로 명도랑 권리 분석인데요. 명도는요,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낙찰받은 부동산의 원래 점유자, 그 집에 원래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과정이고요. 권리 분석은요, 내가 낙찰받을 부동산의 상태를 확인해보는 과정입니다. 그 물건이 건강한 물건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 부동산을 내가 낙찰받았을 때 불리하거나 위험한 물건은 아닌지 확인해보는 단계가 바로 권리 분석이에요. 근데요,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모든 거, 이 두 가지 단점의 모든 건 법의 테두리에서 법에 의한 절차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변수마저도 우리의 예측 범위 내에 있는 게임인 거죠. 이 점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명확한 룰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
제가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이유도 바로 이 점입니다. 사람들은 명도와 권리 분석을 막연하게 두려워하지만 모든 건요, 정해진 룰에 의해 적용이 된다는 점만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명도 과정이야 실제로 이제 낙찰을 받고 나서 이루어질 프로세스지만 권리 분석은요, 이제 낙찰을 받기 전에 내가 입찰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다 분석을 해놓고 가는 단계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디지털 시대잖아요. 디지털로 모든 정보를 교환받는 시대잖아요. 정말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는 이제 경매 물건을 정리해 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는 제가 봤을 때 경매를 하신다 그러면 무조건 이용을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대중적인 사이트는 옥션원 그리고 탱크 옥션, 이렇게 두 사이트를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이제 탱크 옥션이라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에서 경매나 공매 검색 가능합니다. 따로 이제 그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실 필요가 없고 이 탱크 옥션 사이트 하나로 한 번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로 해놓고 검색을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아파트만 한번 정해서 해보겠습니다. 아파트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뭐 주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피스텔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아파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파트로 선택을 해놓고요. 검색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서울에 아파트로 경매로 나온 물건들이 309건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자, 지금 보통 여기 앞부분은 이제 입찰일이 가장 많이 안 남은 그 물건들부터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뭐 대지권, 건물 면적, 그다음에 소유자나 채무자 상황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 번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건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차를 2024년 8월 19일 날 했는데 유찰됐어요. 유찰이라는 거는 이날 아무도 이 건을 입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찰돼서 2차로 넘어왔고 2차도 했는데 2차도 유찰됐어요. 자, 오늘 촬영일 날짜 기준 다음 날인 11월 11일에 3차가 있습니다. 또 이때 사람들이 들어올지 또 내일 한번 반응을 봐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밑에 토지 건물 현황도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몇 층 중에 몇 층짜리고 이 아파트가 지금 11층 중에 3층짜리 아파트가 지금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일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현황, 지금 이곳에 임차인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직접 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밑에 있는 건물 등기로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을 한 번씩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정보 이런 것도 직접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임장을 못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그러면 기본적인 사진들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내가 디테일하게 찾아보겠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 부동산까지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여기는 지금 아까 송파, 풍납동 건이었고요. 또 금천구, 요거는 12일, 요건 이틀 정도 남았네요. 이것도 이제 주소 다 적혀져 있고요. 이제 면적 나와 있고 지금 소유자랑 채무자 상황. 만약에 내가 지역을 딱 특정을 하겠다. 서울도 서울시가 이제 구가 많다 보니까 하나만 딱 특정을 하겠다. 뭐 마포건 마포구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확 줄어들죠. 5건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마포구에 지금 나온 물건이 지금 5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게 입찰일이 9일 남았다. 그러면 그 전에 임장도 가고 이제 권리 분석도 하고 직접 하셔야겠죠. 그리고 실거래가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확인을 하고 실거래가랑 호가도 한번 비교해 보고 이렇게 탱크 옥션 사이트 하나로 여러분들이 쉽게 비교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권리 분석과 그 해당 물건의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각각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권리 분석도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경매 과정과 본질적인 부분은 제가 예전에 업로드했었던 폴라리스 경매 스터디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중간 점검 시간이니까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저도 그 당시에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시드가 그 당시 비트코인 1개를 더 살 수 있는 금액이었어서 비트코인 1개 또는
도전이었는데 과연 내가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바로 뭐냐면 경제란 뭘까? 경제의 의미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경제는요, 제한된, 한정된 자원에 대한 선택이에요. 그럼 결국 기회비용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내가 한 선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살아갈 운명이라면, 그리고 계속 사업을 해야 할 운명이라면, 부동산은 우리 삶의 공간이고 그 자체로 필수제예요. 필수제. 그러면 수익률보다는 경험에 베팅하자. 전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오늘보다는 내일을 보자를 선택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아는 것보다 해보는 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했고요. 이 믿음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는 것보다 해보는 게 중요하다. 저는 작년 부동산 경매 활동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더 깊게, 더 현실적으로 이해하게 된 기회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저 인생의 첫 대출, 19살에 아파트 취득을 위한 첫 대출,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그런 명도 과정, 그리고 다 이제 정리된 물건을 시장에 내보내는 월세 세팅 과정까지, 이런 건요, 이론으로 배울 수 없는 정말 값진 경험이고요. 무엇보다 인간의 심리를 더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저는 명도 과정에서 느낀 점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크게 깨닫고 배운 부분은요, 이 경매 과정이 누군가에게는 성취의 기쁨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상실의 아픔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사고 파는 자본주의의 게임이 무엇이고 전략적 선택이 무엇인지 공부하게 되었죠. 예를 들어서 이 명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낙찰자에게는 현실적으로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낙찰 날짜는 이제 잔금을 다 납부한 이유거든요. 그때부터 제 소유로 넘어오는 거예요. 당연히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명도가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완전한 소유권이 나한테 오고 나서부터가 명도가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명도 과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대출을 받은 그 이자만 계속 내야 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에 따른 전략적 선택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깨닫고 알 수 없는 부분인 거죠. 현재 저는요, 사업자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해야 하는 운명이라면 부동산과 금융을 꼭 넘어야 할 미션이잖아요. 그쵸? 돈의 속성에서 김승호 회장님이 언급하신 내용이 저는 떠올랐었어요. 모든 비즈니스는 결국 부동산과 금융을 만난다. 그래서 지금 운영 중인 33M2 단기 임대 부분도 부동산 공부 차원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결국 파는 건 2가지잖아요. 시간을 파느냐, 공간을 파느냐. 그쵸? 부동산은 공간 관련 상품이죠. 공간.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개념이에요. 앞으로는 관련 파생 상품들이 계속 더 늘어날 것이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대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년에 매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겠죠. 포트폴리오상 또 다른 부동산 투자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경매를 결심할 때 세운 원칙이 있거든요. 바로 미국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이 3가지는 절대 서로 만나지 않아요. 쉽게 말해 자금 이동이 불가합니다. 각자의 길, 각자의 루트를 각자가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주식 분위기 좋죠.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이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일정 매도하고 비트코인을 더 산다? 부동산을 더 투자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모았던 기본 베이스 자산인 미국 주식은 그냥 그 미국 주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수익이 더 난다, 수익이 안 난다 해서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부동산에서 나온 수익이나 부동산 시드는 무조건 부동산을 투자할 목적으로 자금 이동을 할 겁니다.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미국 주식을 팔고 비트코인을 판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저의 인생 첫 부동산 투자의 중간 점검 시간이었는데요. 수익률보다는 경험에 베팅하자는 초심,
아는 것과 해본 건 다르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저는 그럼 의미 있는 성공한 미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 마지막 단계가 남았죠. 매각, 엑시트. 이 엑시트의 경험을 이번 미션 마무리로 완성을 딱 시키고 다시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할게요. 폴라리스 유진의 첫 부동산 투자 한 건의 이제 마무리 단계까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매각할 금액 이런 부분도 같이 공유해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부동산 투자 관련 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 포트폴리오 구성 그리고 인생 첫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폴라리스 유진의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싶었던 것, 도전해보고 싶었던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영상들이 많이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많이 여러분들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그리고 다양한 고민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매주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라이브와 그리고 또 컨텐츠로 한번 답변 드릴 수 있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